예,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특히 이 시간은 더 중요한 시간인 것 같고요. 사실 대형주 쪽에서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2시 30분 이후에 좀 나왔었던 TSMC 관련한 매출, 대만 달러로 지금 나왔는데 전년 이맘때보다는 올랐죠. YOY 올랐고 MOM은 떨어진 흐름 나타납니다. 다만 1에서 6월까지는 그래도 계속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여러 가지 지표도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은 수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좀 돌아오고 특히 연기금 쪽에서도 지금 많이 사자 포지션 확인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 지수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실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가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 네이버부터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 갑자기 흐름이 나오죠. 정태은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이동우 대표님과 함께 저희 한 종목 한 종목씩 흐름 돕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부터 바로 좀 여쭤볼게요. 정태은 이사님. 네. 다시 돌고 돌아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네. 그동안은 안 가던 스테이블 코인, 이제는 원래 가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은행과 협업하는 쪽 지금 다 같이 올라요. 네. 근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트온이 먼저 네.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쿠콘이라는 종목도 움직였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더진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다시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징이 아시겠지만 순환매입니다. 정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소외된 섹터가 아니라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뭐 플랫폼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그 최근에 와서 또 들썩여 있는 바이오라든지 이쪽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또 조용하지만은 증권주 어제까지 난리였잖아요. 오늘 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배당 소득세 관련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 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오늘 네이버의 상승은 그런 개념에서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번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2020년도로 예를 들게 되면서 대장주가 될 것 같다는 말씀 충분히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어떤 발언을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추경 예산에 또 AI 관련된 어떤 예산이 포함이 됐다는 부분들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핑계를 찾자면은 아마 그런 것들도 좀 이슈가 돼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돼요.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큰 종목으로면 이렇게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포트를 거의 ETF 네. 구성하듯이 왜 우리 바이오 다 갈 때 알보리펩 다 사냐 바스켓으로 네네. 하냐 이런 얘기 했듯이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은 그 정도로 강력도가 있다면 다음 타순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네네. 다 갖고 있어도 괜찮은 지금 구간인가요? 그렇게 본다면 어찌 보면은 ETF 같은 게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렇죠. 그 네이버를 살까 카카오를 살까 고민이 된다라면 두 개를 다 사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타이거 인터넷 탑10이라는 ETF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선택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진이 갔는데 카카오페이가 안 갈까요? 뭐 위험 딱지가 붙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신세계 INC도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 SS도 그렇고요. 그리고 LG CNS도 그렇고 차트가 지금 현재 다 비슷합니다.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조정이 나고 난 이후에 21선 부근에서 추가로 제한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신세계 INC도 그렇고 오늘 상승 나오고 있는 삼성 SS도 그렇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LG CNS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은 하반기는 정책 수혜주를 꼭 볼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고 주력 정포 정책 수혜주가 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스테이블코인, 지금 현재 AI잖아요. 그거만큼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 수혜주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수가 많아요. 많은데 거기서 정책수 수혜주 중에서도 대장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결국 AI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보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민이 되는 때는 ETF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2, 3주 전부터 얘기를 주셨던 부분이고 지금도 전략 유효하다. 매수 관점 열려져 있다. 언급 주셨습니다. 자, 사실 정말 조용했어요. 네이버는. 카카오페이는 저점이라도 높였지 네이버는 진짜 조금 지지부진하게 느꼈던 분들도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좀 반응이 나오는데 이 정도 갖고 사실 만족하면서 끝낼 건 아닐 걸 알기 때문에 지속적인 흐름을 본다면 기술적으로 오늘 예쁜 들어줌일까요, 대표님? 사실 앞에서 이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21선에서의 어떤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네. 한 25만 원 내외가 지금 21선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결국 좀 차트를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예. 거의 뭐 모든 지금 관련주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이런 AI 관련주,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의 모습들이 좀 비슷해요. 뭐 주선주라든가 방산주라든가 뭔가 이제 한 차례 그 조정을 받고, 물론 이제 그 조정의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나타났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오늘은 저도 이제 이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그렇다면은 뭐 이번에 이제 이번 상승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의 여부겠고요.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지금의 시장이 이 순환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바이오 같은 것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것들도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상승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그 뭔가 좀 순환이 되는, 그러니까 올랐던 것들이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은 것들이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이번은 저도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그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일단 어느 정도 지지력이 좀 확인이 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순환도 순환이고 재료 또한 가치는 높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 구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의 시각은 열려 있다로 네이버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직고점까지 한 5% 남은 상황입니다. 이것만 뚫어준다면 정말 새 세상이 열리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형주는 지금보다는 더 큰 레벨에 위치하게 될까? 여러 가지 판단과 함께 시장 분위기 같이 조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긍정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를 가장 앞단에서 끌어주고 있는 종목 뭐 많지만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4조 클럽의 문을 열었다.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 함께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뭐 오늘 잘 가겠지는 예상하셨을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4%대 상승률 지켜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 고가권이 4.26%니까요. 거의 고점 구간에서 움직입니다. 어느덧 30만 원 정말 코앞이고요. 30만 원 선까지는 열어놓고 대응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사실 이번 주 초에 나눴는데 어느덧 불쑥 30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그런 고민 구간인 건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강한 건지 사실 외국계에서 목표 주가 엄청 올렸던데요. 그렇죠? 오늘 CT 같은 경우에 43만 원까지 예. 올렸잖아요. 원래 35만 원이었고, 그리고 그 이제 JP모간이 35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리포트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HBM 전체 이제 매출에서 디램 매출 내에서 이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좋은데 뭘 왜 고민을 해라고 저한테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게 되면서 계속 올해는 하이스보다 삼성전자라고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하이스가 높은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좋아지는 폭을 봐야 된다고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자꾸 조금 제가 하이스 같은 경우에 조금 의구심을 계속 좀 갖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인 수치, 영업이익이 9조 원대가 넘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삼성 전체 실적에 더블 스코어로 이제 이기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1분기 때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해서 157% 성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물론 실적이 나오기 전에 뭐 35만 원 가버리게 되면 또 제가 틀린 거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시장 반응을 좀 보고 싶어요. 절대적인 수치에 계속해서 집중을 할 건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어떤 성장폭을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번 2분기는 1분기만큼의 뭐 150% 성장, 그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은 좋아지는 폭을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개인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3,170포인트, 3,200포인트까지 거의 바짝 다가서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어떤 역할론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놓을 수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좋은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역할론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은 중립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는 그 역할론이라는 게 네네. 결국 패시브 자금을 기대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어쨌든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3,100포인트가 넘어간 상황들 속에서 지금 종목 장세가 아니라 지수 장세 넘어가게 되려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종목의 역할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보다는 뭐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 일단 선두에 나서게 되면서 그 뒤에 힘을 좀 이제 받쳐줄 만한 부분들. 그러니까 2020년도를 예를 들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 특수한 상황들 속에서 비대면이 트렌드가 되게 되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갔었고 그 뒤에 현대차가 강하게 받쳐주게 되면서 같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를 무시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여기에 어쨌든 플랫폼 AI를 비롯된 플랫폼이 가게 되면서 그 뒤를 받쳐줄 만한 어쩜 힘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저희가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조금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할론 믿어야죠. 네, 국민 주식인데 한번 보자고요. 그래도 6만 원은 참 잘 지켜주고 있죠. 네네. 하방 경직성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1차적인 허들은 넘었습니다. 일단 30만 원 부근이니까요. 좀 실적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 보자로 정리합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저희 SK하이닉스 얘기 진짜 줄곧 나눴고 지금은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가는데 하이닉스 안 움직여도 이상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심지어 수급 상황 또한 좋다면 SK하이닉스 이 정도 뛰어간다라는 것은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 시점으로 지금은 시그널 잡고 계시는지 기술적으로 어떨까요? 사실 뭐 엔비디아와의 주가 동조화 현상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뭐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차지하고 또 하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요번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강세 국면에서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61선에서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61선에서의 어떤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해서 결국은 지금 다시 6월 26일 날 기록했던 고점 부근까지 근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의 모양상으로는 그 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를 못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의 모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고점 그리고 이제 30만 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전고점 돌파 그리고 30만 원의 안착 여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수급은 지금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7월로 접어들면서 SK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외국개념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만 원 돌파와 안착 쪽에 조금 무게를 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엔 좀 그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HBM 시장에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 하나는 SK하이닉스의 독점적인 구도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저는 마이크론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예. 사실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SK하이닉스의 HBM 시장에서 독점적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는 오늘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네. 이거는 뭐가 수반이 되는 거냐 하면은 결국 일단 30만 원 정도는 한번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30만 원 이상을 한번 보여주고 그 안착 여부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흐름상으로는 한번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대형주는 그렇고 사실 원래 SK하이닉스 가면은 저희 한미반 뭐 아니면 하나 비전이라든지 얘기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이오테크닉스가 시장이 좀 픽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약간 메시지가 될까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언론 보도가 좀 됐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제 레이저 기술을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커팅 공정에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침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이오테크닉스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코테크닉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쪽 그 밸류체인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을 듀얼로 가는 것처럼 새롭게 이제 SK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예. 이게 지금 SK하이닉스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아마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아마 등장을 할 거고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한방건자라든가 마이크론의 이 HBM 밸류체인에도 또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하반기 이런 종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당기는 굉장한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SK하이닉스가 펜토초 레이저로 그 웨이퍼 절단 기술 좀 바꾼다라고 하는데 펜토초 레이저 기술 잘하는 거 이오테크닉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윗꼬리 잡고 올라가는 추세가 그려지는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런 종목들이 많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바라봐야겠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는 종목이 있다면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봤고요. 두 분 의견은 일단은 조금 조심하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귀결됩니다. 자, 새롭게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괜찮은 건가? 생각 들게 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바이오로 넘어가 볼 거고요. 역시 대장 알테오젠입니다. 시총 30조. 여러분 지금이 24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피 이전하면 30조 갈 수 있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데 지금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45라고 그쵸?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만약에 진짜 이 30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45 넘고 50 가고 옛날에 우리 진짜 우스갯소리로 이러다가 7, 80 가는 거 아니냐 얘기했었었잖아요. 예.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모 증권사 목표가가 73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솔직히 알테오전을 안 좋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 좋은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렸어요. 원래 근데 자기 종목 그렇게 안 좋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저도 아는데 이제는 관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관점이 좀 바뀌어가지고 뭐 그분들이 기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고점 돌파 가능하고 50만 원 돌파도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정리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정제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릴 것 같은데 7월달 들어와서 미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보리 팹 있잖아요. 패턴을 제외하고 이쪽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알테오전만 현재 6%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스 이런 것들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200% 관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온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작년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그때도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아직 시장이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이제 또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반기에는 관세가 이제 시장에 화두였다라면은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봐요. 관세는 지금 아시겠지만 악재로서 영향이 이제 없었습니다. 4월 달에 급락 나고 난 뒤부터 전혀 이제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감세 법안 같은 경우도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들의 비용 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 R&D 비용 뭐라 해야 됩니까? 관세 면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 죄송합니다. R&D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그럼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부합하는 게 지금 AI하고 바이오 쪽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연준의 금리나 가능성 그리고 이제 감세 법안에 들어있는 R&D 비용 공제 요 두 가지가 아마 바이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조금 흔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알테오전만 강세를 보였다라면 알테오전 자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다이치 산교 요쪽하고 ADC 이제 SC 임상 일상 게시한 거 그거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알테오전뿐만 아니라 우리 소위 얘기하는 알보리 쪽이 다 같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의 금리라든지 그리고 비용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이스한 반대로 알테오전 같은 경우 수급이 최근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전고점 돌파 가능하고 50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알테오전 대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네. 전고 돌파 기회 있는 쪽 보로노이. 네. 전고 거의 다가온 쪽 알테오젠 리가캠.
다 이것저것 힘들면 ETF 어디예요? 사실 제가 ETF도 매수를 했고요. 바이오? 관심도 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종목에 집중해가지고 예?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실 건데 제가 투자 의견이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어요. 네. 그렇잖아요. 잘 안 바뀌는데 지금은 알테오젠도 괜찮고요. 리가캠도 괜찮고 보로도 괜찮습니다. 근데 핵심 뭐냐면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ADC거든요. ADC 쪽과 엔투텍을 제외를 하고, 엔투텍은 좀 안타까운데 엔투텍을 좀 제외를 하고 ADC 쪽과 연관성 있는 종목들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 가능하고 리가캠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파력을 보시네요. 네네. 예. 기다려보죠. 오늘 종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 거래 방향성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급 쪽을 보면 외국인 기관, 리가켄바이오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알테오젠 마찬가지예요. 기관 쪽에서는 이미 몇 거래 연속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매우 긍정적인데요. 자, 다시 바이오 쪽 주목도를 이전부터 높여주셨던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지금 구간에서 점검 받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이 정도로 배부르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 알테오젠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121선까지 확인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조정은 정말 충분히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굉장히 그 강하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끌어올리는 주체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전과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앞에서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고점 돌파는 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접근 어떤 그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분기당 로열티를 몇 천억씩 받는 회사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그 주가의 밸류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탑픽이 리가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리가캠이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리가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가캠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좀 쉬었다가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하반기에 전 사실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이 바이오였는데, 여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 뭐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남아 있고요. 굉장히 조금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차별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리가캠이 오른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이오를 대표하는 종목들 세 개가 같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하반기 시장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변화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보를 올려놓고 이제 다시 새 시장을 좀 꿈꿔본다면 지금 정보라고 무서워할 자리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코스피 바이오 대표 종목보다는 코스닥 바이오 종목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일까요, 대표님?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그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결국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ADC, 비만, 뭐 폐암 이런 쪽에 주목을 하는 거잖아요. 하반기에도 네. 이제 그런 쪽에서 어떤 기술 성과라든가 임상 결과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나올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쪽에서 시장이 굉장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만 쪽도 오늘 일부 좀 꿈틀거림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코스닥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코스닥 바이오 쪽이 오늘 탄력도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힘, 강도 느껴가시길 바랍니다. 두 분 모두 정보 돌파력에 있어서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방산, 꺾이지 않는 진격의 방산 이야기 나눠보죠. 네, LIG 넥스원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양봉이고요. 그리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도 정고 돌파력을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사실 좀 7월 들어서 컬러감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하셨으면 네. 컬러감이 바뀌는 주체가 일단 바이오로 바뀐다라는 건 우리가 앞전에 이해를 했고, 그러면 방산이거든요, 지금. 네. 뭐 조방원 뭐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긴 하겠는데, LIG 넥스원 근데 오늘 지금 잘 가고 있어서요. 헷갈리네요. 네, 그렇죠.
아마 제가 이 말씀드리면 더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일단은 의견부터 드리자면 일단 중립 의견을 일단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분기 그리고 월이 바뀔 때 하면서 주도 섹터가 바뀌었던 경험치를 계속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상반기는 어쨌든 트럼프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가 이슈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되는 섹터 조선 방산 쪽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는 관세지만은 하반기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금리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미국의 기술주가 강한 이유가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금리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부합하는 섹터들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 기술주잖아요. 그게 본다면 플랫폼이 될 수가 있고 반도체가 될 수가 있고 바이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늘 바이오 강세를 보인 것처럼 그쪽으로 만약에 자금이 쏠리면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조선 방산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순환매에 의해서 적어도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짚어드렸지만 해가 바뀔 때 그리고 분기가 바뀔 때 주도세가 바뀌었던 경험치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반기에서도 하반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이런 그 투자했던 논리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방산 실적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절대적인 수치 방산도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아까 SK 하이닉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좋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성장폭을 여기서 고민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지금 하나에어스페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 하나에어스페이스가 1분기 때 5,6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00% 성장했습니다. 이번 2분기 때 한 7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절대적인 수치는 높아요. 그죠? 높은데 2분기가 1분기보다 과연 퍼센티지가 더 좋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결국 요게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시장 순환매에서 소외가 될 가능성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적인데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과연 시장이 그 퍼센테이지에 만족할 것인가 그게 조금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HD 현대일렉트릭이 그 구간을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나고 올라왔잖아요. 올랐죠. 그래서 제가 올 초에 1월 달에 현대일렉트릭 실적을 얘기하게 되면서 꺾일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산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현대일렉트릭이 어떤 사례를 참고하실 필요도 있죠. 그러면 롱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묻어두고 안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뭐 길게 보신 분들은 뭐 안 보고 덮어놓으셔도 무방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투자 성향도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수주랑 실적 같이 확인하면서 가는 사이클 타는 종목군들은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보입니다. 이게 투자 성향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잘 안 지켜져요. 장기로 본다라고 매수하시는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돈이 되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좀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좀 흔들리실 것 같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 대응을 하시는 게 어찌 보면 낫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희 셋 중에 그래도 주식 경력이 가장 오래 되셨을 것 같은 이동구 대표님. 네. 장기 종목으로 가져가는 거는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근데 매일 이제 시세를 보는 사람에게서는 이게 진짜 위험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LRG 넥스원 얘기하고 있었고요. 이 정도면은 수급 괜찮은 거예요? 뭐 지금 봤을 때 네. 이제 저도 이제 이사님 말씀에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시장의 스타일이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냥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지금 이제 상반기를 끌었던 주도주한테는 그게 제일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네. 스타일이 바뀐다는 게. 예, 사실 지금 보면은 조선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고 LG넥스원도 지금 고점에서 정확하게 한 25% 정도 조정을 받고 반등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은 30% 조정받고 반등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 25% 30%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반등은 나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반등이 어디까지 날 것이냐의 여부예요. 일단 반등이 났을 때. 지금 LG넥스원도 제가 보기에는 6월 달에 이제 6월 말에 65만 원이 고점이었는데 이거 돌파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약간 물음표가 좀 찍히는 거죠. 지금 시장의 성격이 약간 바뀌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방산이나 조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실적 좋아요. 근데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이제는 뭐 옛날에 엔비디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 계속 나오는데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희 100% 뛰다가 갑자기 50% 뛰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 단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어떤 실적이라든가 어떤 뭐 상황이 나쁘다는 거. 근데 LI넥스원은 한 가지 이제 주가가 지금 다른 것들보다 더 좋은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제인가요? 그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죠. 배당세제 개편안 예. 관련 뭐 14종목을 꼽았는데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딱 약간 다른 방산주들하고 좀 다르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쪽에 약간 사이드 재료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시장의 스타일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오늘은 좀 약간 중립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제 장기 박스가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일단은 좀 저희가 품어 가야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두 분 모두 의견 일치, 관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구간 확실히 개인은 현재 매도 가속도가 조금 나타나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 연기금 쪽에서는 지금 서행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종목 잘 봐야겠네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